1800선 아래는 저평가의 영역이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흐름은 너무나 무기력하기만 한데요.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현대증권 동교동점의 인성익 지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DTI 규제 완화 검토입니다. DTI 규제의 부분적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은퇴한 자산가와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직장인이 대상인데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다소 제기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IT주 낙폭 확대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등으로 IT주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IT주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옥수수 선물 가격 사상 최고입니다. 미국의 50년 만의 가뭄 영향 등으로 옥수수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옥수수 선물 가격은 지난달에만 50%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요새 흐름이 괜찮다 싶었던 게 외국인들이 꾸준히 삼성전자를 사줬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도 지금 팔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에 SK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애플 실적이겠죠. 뭐 IT주들 중요한 IT주들 실적이 발표가 돼 있는데 참 이 갖고 계신 분들 IT주 매매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뭐 들쭉날쭉 움직이는 이런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LG전자, 그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번 주 뭐 계속해서 잇따라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몇몇 회사에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애플 컴퓨터입니다. 24일이죠. 화요일 날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은 수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뭐 IT 기업 뭐 실적이 기대할 것 같고요. 미국의 다른 IT 기업들도 좀 더 어닝에 대한 프리어닝 시즌에 이미 많이 낮출 대로 낮춰놨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메리칸 AMD 같은 경우는 낮춰진 어닝도 못 맞췄다는 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되면서요. 지난 금요일에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애플은 기본적으로는 10% 이상에서 많게는 15% 정도 그 실적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기업과도 달리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뚜껑을 열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실제로 애플에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가들이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실적도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대하는 것은요. 과연 언제 나오느냐는 것이죠. 즉 이제 아이폰 5가 되겠는데요. 아이폰 5가 지금 안 나오면서 뭐 삼성 갤럭시 S3가 거의 뭐 독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요. 일부에서는 8월 중순에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일부도 9월에서 한다라는 얘기 있는데 그건 뭐 뚜껑을 열려봐야 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아이폰 5가 3분기에 과연 출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직 이름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아이패드 미니가 정말 나올 것인지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궁금해하고요. 역시 그 가전업계에서의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애플 TV가 되겠는데요. 애플 TV가 이제 여태까지 있는 것은 컨버터형이고요. 진짜 이제 TV 세트형의 애플 TV가 나올 텐데 그것이 과연 또 언제 나올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3분기에 나오냐 4분기에 나오냐에 따라서 매출이라든가 이게 많이 바뀔 겁니다만 그것이 나오는 시점 분기가 실적이 많이 급성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관심 있다 보겠습니다. 애플 컴퓨터가 다시 실적으로 돌아오세요. 애플 컴퓨터가 정말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 만약 우상향할 수 있다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가 될 경우에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전략가나 예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대만산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기대일 뿐이고요. 일부에서는 뭐 샤프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얘기인데요. 여하튼 그거에 언급이 혹시 있을까에 따라서는 LG 디스플레이라든가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중소부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1차 벤더로 들어가 있는 인터플렉스 정도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이것도 주가가 좀 올라갔을 경우의 얘기고요. 애플 컴퓨터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아마 여타 IT주들의 뭐 실망 매물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애플 실적이 잘 나와주면은 뭐 그야말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일 텐데 일단 눈높이가 조금 높아져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제품, 아이폰 5라든지 아이패드 미니, 또 애플 TV 이런 게 언제 나올지 이런 부분도 주가에 상당히 좀 많이 국내 IT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뭐 옥수수 가격, 밀 가격, 대두 가격 지금 뭐 계속 올라갈 것만 있는데 미국의 지금 55%, 전 국토의 55%가 지금 가물었다고 얘기를 하고 50년 만에 가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기후 때문인데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계속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우선 이렇게 뭐 곡물 가격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인성익 지점장께서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근데 에그플레이션 관련주가 국내에서는 찾기는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요? 글쎄, 좀 전에 뭐 방송에 조금 자막에서 올라가긴 했는데요. 뭐 효성 OMB라든지 조비 이런 종목들이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뭐 이지 바이오나 송우 바이오 이 정도가 수혜를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세 낸다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에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에그플레이션이 쉽게 말하면 이제 에그리컬처 농업의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전체적인 그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인데 유럽 지금 스페인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는 어떻게든 글쎄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쪽 에그플레이션 문제는 이게 곡물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다. 그리고 미국 중서부가 옥수수 밭이 거의 70%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곡물이 나와야 해결이 될 텐데 이런 쪽에서 해결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좀 걸리겠다 생각이 들고 뭐 길게 본다면 내년 한 2, 3월에 하반구 그러니까 그 지구의 아래쪽 동네에서 이제 곡물이 생산이 될 때나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도 얘기하는데 상당히 문제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두나 밀 가격이 2008년도에 한번 그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곡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가격보다 현재 두 배가 올랐다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서는 관련 주뿐만이 아니고 이런 쪽에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재정 문제, 유럽의 재정 문제는 단기적으로 벌써 2년을 끌긴 했지만은 어떻게 해결이 된다 그래도 이쪽은 좀 지루하게 이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악재가 많다고 보니까 뭐 곡물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그렇게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장에 굉장히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 또 7%대입니다. 발렌시아 정부, 지방 정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지금 문제가 스페인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같은데요. 중앙 정부의 긴급 자금을 요청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도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 얘기를 하고 또 국채 금리가 곧바로 사상 최고치까지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스페인이 이제 구제금융을 전격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건 존스에서는 또 스페인 국가 신용 등급을 또 강등을 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뭐 나타난 현상만 보면은 물밑에 있던 악재가 다시 또 지금 벌떡 살아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지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스페인 국채가 거의 7.28%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뭐 상당히 대단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스페인의 국채를 갖다 팔겠다는 사람만 있고 사겠다는 사람은 적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3년물 국고채 금리가 2.88%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1.51%입니다. 이거에 대비하면 벌써 몇 배가 됩니까? 투자할 사람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투자해야 수익이 나는데 투자해서 건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이제 투자가 되겠죠.
어떤 그 모멘텀은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축구를 잘하는 나라죠. 이 발렌시아 지방도 발렌시아 CF라는 그 구단이 있고 뭐 양대 프리메라 양대 리그는 뭐 바르셀로나 FC하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인데 이쪽 지역도 참 잘하는데 이쪽 주정부에서 구제금리 주정부에다 이제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7.28% 7% 넘는 게 왜 중요하냐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그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국채금리가 7%가 넘어서 얼마 있어서 그 유럽 중앙은행 ECB에다가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기준이 한 7%가 지금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곧 스페인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이 말라가고 돈을 계속 밖에 풀어져 있는 걸 회수해야 되겠죠. 다행히 지금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스페인 쪽에 지금 돈을 한 1,000억 유로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조가 된다 그러는데 그 금액을 지금 빌려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무색하게 지금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좀 걸리겠지. 어차피 그리스와 포르투갈도 아직 뭐 당연히 아문 건 아니지만은 조금에서 좀 마무리하기보다는 좀 나아지는 쪽이라면은 스페인도 현재로서 상당히 불안하긴 하지만은 재정적인 문제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전쟁으로 말한 나라는 있어도 재정적으로 망한 나라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시간은 걸려도 마무리되는 쪽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는데 글쎄요 이것이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동안 우리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 많이 빠진 날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매수 포인트 단기적이긴 하지만 매수 포인트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지역이 되는데 현재 주가 자체가 전 저점인 1773포인트인가요? 장주 저점이죠. 7월 13일 지지난주 금요일 주가인데요. 거기 2차 지지선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내일 한번 기대해보고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는 선순환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리드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다우존스가 많이 빠지면서 우리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그쪽에서 조금만 선방을 해준다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문제는 사실 뭐 스페인 문제도 뭐 국채금리 10년물짜리 지금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계속 반복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 하나 터지고 어떻게 뭐 잘 무마돼 갖고 또 물밑으로 들어가고 조금 이따 또 터지고 막 이런 과정인데 역시 뭐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었으면 그러니까 뭐 잘 무마돼 갖고 또 어떻게 조금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으면 하는 좀 이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사람들 관심은 기업 실적, 어닝에 가장 많이 몰릴 것 같은데 그거 외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이번에 저기 잠정치죠.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눈높이는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 이학년 위원께서 관련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눈높이가 정말 낮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기대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히려 그 미국의 GDP 성장률이 좀 낮을 대로 낮게 나오는 것을 오히려 투자자들이 기대할 정도로요.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좀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있고요. 특히 중국이라든가 유로존에서도 이제 PMI 지수 같은 이제 잠정치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될 텐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내구재 판매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게 나오기를 오히려 기대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안 좋게 나와야지 이제 다음 주 이제 다가온 거 아닙니까? 다음 주 7월 31일과 8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 그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기대하는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할 뿐입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에 정말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골드만삭스는 가능성은 반반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시티그룹은 9월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9월로 넘어가면 또 9월 12일, 13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 달 보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미국 투자가들이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없다가 하면 또다시 6주 동안 시장은 또 혼조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이미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부담 자체는 많이 덜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나쁘게 나오면 그 부분이 다른 연준의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뭐 기대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GDP보다 지금 한국의 GDP가 더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뭐 질러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지표 나온 걸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다시 전저점 테스트입니다. 유로존 리스크 다시 한번 시장 교란하면서 1,800원 요새 이렇게 쉽게 잘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뭐 금방 회복되기도 하는데 뭐 잘 무너지면서 다시 오늘 장중에 1,780도 좀 위협받는 모습, 그러면서 전저점도 다시 좀 위협을 받는 모습인데 전저점의 지지력 이거 좀 믿을만한지 또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학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전저점이랑 1780, 그 장중에 1770몇 도 갔었지만, 그것은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이었죠? 금요일 날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이제 1800 깨지고 1780도 무너지니까 연기금이 이제 적극적으로 샀습니다. 연일 동안 1,000억 이상을 막 샀는데요. 오늘도 사실 저는 기대를 했는데 오늘 들어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외국인한테는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하루 팔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시 스페인 쪽에서의 부담, 유로존에서의 유로화의 급락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당연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썰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답답한 구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기금은 정말 내일 살 수도 있고 지금 뭐 2시 30분 더 살 수 있지만은요. 뭔가를 살 건, 만약 산다 그러면 살 것은 뻔한 거죠. 시장을 받치는 역할이고요. 그것은 7월 13일과 그 다음 지난주 월화에 명확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조학은 안 조학은 그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산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 LG와 현대모비스 이런 것이 다시 선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금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해드리면 투신이 이제 지난 수요일자와 목요일자 이틀 연속으로 돈이 뭐 좀 빠졌습니다. 이것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지선 뭐 1780이건 1770이건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둬야 됩니다. 문제는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1780, 1790 이런 선은 증권사에서 대략 얘기하는 것이 지금 PR 8배, 8배 초반 일부에서는 8배도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면 PR 8배 이하에서는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PR 기준으로 뭐 910배 간다는 얘기죠. 지수랑은 딱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신뢰성에 상당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그 증권사에서 리서치한 걸 또 확인해 보면은요, 5주 만에요. 지금 2분기의 수익 예상이요.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 수익 예상이 5주 전 대비 지금 지난주가만 하더라도 7% 정도 마이너스 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할 걸 다시 업데이트 보면은요, 7.5%로 그 하락폭이 더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증권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익의 예상치가 계속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더라도 PR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이익의 신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요. PR이나 PBR에 근거해서 무조건 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외람되지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1,800 위협받을 때 한 번은 연기금이 역할을 했고 한 번은 프로그램이 역할을 했었는데 역시 국내 기관들의 방어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7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배당 투자 관련주가 얘기가 나옵니다. 시장 예금도 이자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지만 배당 투자 노려봐도 되는 게 아닌가. 대안 투자겠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인성익 지점장께서 관련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배당 투자 진짜 시기상조네요. 얼마 전에 중간 배당 2월 말에 끝났는데 1월 결산법인이죠. 12월 결산법인이죠. 끝났는데 벌써 배당 투자더라도 생뚱맞기도 한데 이거 워낙 장이 안 좋고 매매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거라도 해보자는 그런 개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장이 좋을 때는 경기 민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안 될 때는 대부분 나오는 게 경기 방어주나 내수주, 배당주 얘기 나오는데 배당주에 직접 투자하기는 상당히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요. 되레 배당 투자주에 투자할 거라면 채권에 투자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현실적이다라고 말 수 있는데 굳이 배당주를 누르시려면 배당주 펀드에 가입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직접
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자금 가지고 바스켓을 구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펀드 쪽으로 배당주 펀드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그거보다는 현재로서는 채권 투자가 더 맞겠다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그 지수 저점대 진짜 언제까지 빠지겠냐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780포인트 누누이 말씀드린 뭐 PER이 뭐 8배다, PBR이 1배다라고 수준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되는데 불구하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분석이고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기 추세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저점이 1713 얘기해드렸지만은 장중 저점이긴 하지만은 안깨라는 법 없고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지선 한번 확보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일봉상으로는 보이지가 않고요. 주봉상으로 본다면은 200주, 240주가 1710, 1700, 한 3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쪽에서 과거에 한번 지지했던 경험이 있고 월봉상으로도 60개월짜리 아주 긴 거가 1720포인트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념으로는 제 경험상으로 보는 한 1720포인트 저점 확보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 부분이 하향 돌파해서 단기간에 회복 못하고 지루하게 옆으로 또 기다가 더 빠지게 된다면은 길게 봤을 때 어떤 대세의 흐름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걱정되는데 일단 지지선은 확보하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배당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대안으로 배당주 펀드라든지 뭐 채권도 역시 뭐 차라리 그쪽이 낫다 이런 뭐 조언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흐름 글쎄 뭐 위로 얼마나 반등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중요한 거는 지지선을 얼마나 강력하게 확보하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